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면은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다른 기업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해외로 나가려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한국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인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권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면은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다른 기업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해외로 나가려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더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기본적인 한국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는 지키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팹리스 기업들이 너무 없어요, 한국은. 최근에 뭐 인공지능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뭐 150개 같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적거든요.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기업들이 힘을 못 써요, 마찬가지로.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면 좋죠. 생태계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은 지키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마켓 쉐어가 크지 않으니까요. 뭐 3%, 4%가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0% 하겠다. 2030년 이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메모리는 지키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키워나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핫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이죠. 예, 그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보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지금 GPU가 지금 아직까지는 대세인데요. GPU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로 개발된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맞는 거예요, 쓰기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반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소모가 좀 적어야 되는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요. 가격도 너무 비싸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앞으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폰 노이망 방식은 기본적으로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가 같이 이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신호가 많으면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딜레이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전력 소모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본 핌 있죠. 삼성에서 하고 있는 핌, 프로세싱 인 메모리. 이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 안에서 이제 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산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조 기능이 이제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능력과 메모리 반도체의 능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칩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인간의 두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두뇌 보시면은 연산, 추론, 학습, 저장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합니다.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상당히 또 전력 소모, 에너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뉴로모픽 반도체는 그러한 전력 소모가 또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전성비가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걸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도 뉴로모픽 반도체가 이제 돼야지만 5단계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딱 가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뛰어 들어오면, 갑자기 또 뛰어 들어오면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 버리면 이게 바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반도체가 탑재가 돼야만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뉴로모픽 반도체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CPU랑 GPU가 1세대고요. 그 다음에 NPU, 요게 이제 2세대입니다. 요게 이제 ASIC 반도체나 FPGA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2세대고 3세대가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또 핌도 여기에 포함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가 나눠진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전력 소모가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나게 되는 거죠. 줄어들 수 있죠. GPU는 말씀드린 대로 전력 소모가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너무 비싸요. 크기도 너무 커요. 하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만을 위한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엔비디아도 지금 데이터 센터 이쪽에 AI 쪽에 다 쓰고 있잖아요. GPU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에 학습과 그 다음에 추론이 있어요. 근데 학습하고 추론에 다 GPU를 쓰고 있다고요. 근데 학습에는 그나마 좀 맞아요. 근데 이제 추론에는 GPU가 좀 안 맞는 면도 있거든요. 이쪽에는 또 NPU가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쪽에는 다 NPU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도 뭐 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NPU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인공지능이 되고요. 그러려면 다 NPU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GPU로도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근데 나중에 이제 NPU가 들어와서 추론 쪽에 바뀐다면 또 이제 하겠죠. 물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또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미수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유기 기판은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미세하게 좀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포저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휘어짐이라든지 또 열에 좀 약한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신호가 되게 빠릅니다.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RF 쪽에서 상당히 특성이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가 상당히 좋아요. 또 휘어짐이나 또 열에 강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선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격도 만약에 이제 양산이 잘 돼서 수율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가격도 엄청나게 다운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차세대 꿈의 기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기업들이 이제 칩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AMD, 애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6년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부품 기업들은 다 지금 이제 들어가 있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SKC라든지 뭐 자회사 지금 앱솔릭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도 이제 공장 짓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LG노텍도 이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삼성전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또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건은 일단은 수율이 잘 나와야 돼요. 예전에 이게 이제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TGV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리에 이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 구멍을 뭐 상당히 많이 뚫어요. 근데 이게 정교하게 뚫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되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또 앞으로 또 관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증착을 또 시켜야 되거든요. 증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이제 몇 층까지 또 증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멍을 뚫을 때도 이게 십각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르게 또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 마찬가지로 또 구리를 또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수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율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 대세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칩이 이제 고사양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레거시 공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또 기존대로 하면서 같이 갈 겁니다. 단점 말씀드린 대로 깨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충격에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율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될 수 있죠. 지금 될 수 있죠. 지금 어차피 이제 지금 당장은 양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아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기술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뭐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개발되는 면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더 좋은 기술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아마 이렇게 좀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몇 년은 좀 지나야 좀 이제 확실하게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아마 2년 정도 지켜보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